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천 소래포구를 찾았습니다. 오늘 만조 시간은 저녁 7시경이고 저는 간조 시간에 도착했어요. 바닥이 드러난 갯벌과 아파트가 뭔가 묘하게 이질감이 드네요. 그리고 간만에 소래를 찾은 이유는 아마 다들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개초 맞을래? 개 사줄래? 지난 영상 보니까 활꽃게 나왔더라. 근데 아직은 좀 일러. 다시 물을게. 활꽃게 나왔더라. 먹으러 가자. 네, 개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주말치곤 사람이 적은 편이네요. 날씨가 좋으니 이렇게 야외 테이블에서 간단히 회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먼저 난전시장부터 둘러볼까 해요. 난전으로 향하는 좁은 통로는 언제나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인 매니저가 가장 오기 싫어하는 시장이죠.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닷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간조 시간입니다. 제가 소래포구 영상을 올릴 때마다 늘 배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오라고 강조했었죠. 오늘은 예정에 없던 방문이라 저도 시간을 못 맞췄네요. 그래도 볼거리야 충분하니 걱정할 건 없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수산물이 매일 풍족하게 올라오는 시기니까요. 그럼 오늘 난전엔 어떤 품목들이 나왔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자주복 새끼네요. 여기선 이게 쫄복으로 불립니다. 보통 탕거리로 많이 쓰는데 빵가루 입혀 튀겨도 아주 맛있습니다. 물론 작아도 독성이 있죠. 이건 손질이 된 겁니다. 아직 소래포구에서 쫄복 먹고 죽은 사람 얘기는 없었단. 병어, 참조기, 수조기, 밴댕이 등 서해안의 색을 보여주는 생선들이 많네요. 전어와 쭈꾸미, 간재미도 보입니다. 큼지막한 삼치도 한 마리 보이네요. 삼치는 가을, 겨울에 기름이 오르고 이맘때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산란기를 맞아 아무래도 살이 좀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맘때는 큰 사이즈의 광어들이 많이 잡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모여들며 어획량이 급증하기 때문이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라 횟감도 가능한 선도인데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광어 가격을 좀 보면 정말 싸죠?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지금 횟감 광어가 한 마리에 10,000원이라고 여기저기서 난린데요. 그런 거 보고 혹하는 마음에 이런 광어 사다가 회를 떠먹으면 피먹고 살푸석하고 수율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란기라 알을 뺀 것이 많아 살에 기름기가 쪽 빠지고 육질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탕이나 구이용이라면 모를까 가격이 싸도 횟감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성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가성비가 좋다고 하려면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죠. 값이 싼데 수준도 딱 그만치라면 그건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싸구려입니다.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게 가성비인지 싸구려인지는 구분 좀 하세요. 무조건 싸다고만 추천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돈 주고 쓰레기를 사게 됩니다. 물론 이 광어들이 싸구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건 횟감으로 별로라도 조리용으로는 충분히 가성비 재료거든요. 오히려 요즘같이 어민들이 힘든 시기에 많이 소비해주면 좋죠. 어쨌든 앞으로도 싸구려를 추천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 이게 왜 싼지 사도 좋을지를 최대한 풀어볼게요. 이건 쥐노래미인데 아무래도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맛도 연하고 먹을 것도 얼마 없겠죠? 만약 먹는다면 뼈째 썰어 먹겠습니다. 문치가 잠이는 홀쭉이가 많아서 비추천이고요. 회보단 구이나 쑥국용인데 사실 그럼 더 싼 선어를 사도 상관없죠. 난전은 바로 옆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판매되는 품목이 전혀 다르죠. 직접 조업한 자연산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수입 갈치나 고등어, 양식 광어, 우럭에는 없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죠. 시장에 나오는 품목들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난전에 대체로 저렴한 물건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건 주로 규격 외 품목이나 비인기 생선들인 경우가 많죠. 무조건 더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재는 어떻게 팔아요, 가재? 전통시장에서 이보다 더 큼직한 게가재를 좀 더 싸게 팔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니저가 찾던 봄꽃게가 보이는데요. 꽃게는 여기 딱 한 집에만 있더군요. 그럼 꽃게는 어떻게 해요? 1kg에 45,000원. 45,000원? 가격 물어보지만 A급 제일 상급. 좋아 보이긴 하다만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꽃게를 안에서 더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쪽 가격만 맹신하지 마시고 충분히 비교해보세요. 물론 이런 생선들은 비교가 어렵습니다. 난전에만 나오는 생선들이요. 일반적인 시장에선 잘 취급하지 않는 품목들이죠. 근데 이런 건 확실히 저렴하긴 합니다. 왜냐? 수요가 크지 않고 원래 싼 생선이거든요. 이런 자연산 대하 같은 건 예외고요. 원래 물량도 적고 비쌉니다. 이거 대하는요? 5만원? 커다란 암대하도 아닌데 그래도 단가가 꽤 세네요. 이거 얼마씩이에요? 4만원? 옆집이 조금 더 싸네요. 난전 내에서도 이렇게 집집마다 가격이 다르니 충분히 둘러보세요. 이런 건 아무리 봐도 대중적으로 인기 있을 만한 비주얼은 아니죠. 그래서 저렴하게 팔리는데 알고 보면 의외로 맛있는 생선입니다. 이렇게 생소한 생선들은 몰라서 못 먹는 경우도 많죠. 기본적인 맛이 괜찮은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선도만 좋으면 아마 실패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다들 합리적으로 수산물 구매하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봄 물때가 가장 좋은 날에 꼭 소래포구를 찾는데요. 제철을 맞는 서해안 수산물들이 가장 많이 잡혀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이때 난전을 찾으면 품목도 정말 다양하고 물량도 정말 넘쳐납니다. 올해는 아마 5월 첫째 주가 되겠네요. 오름 직전인 5월 3일부터 보름 직후인 5월 6일까지가 피크일 걸로 보입니다. 물량이 쏟아지며 전체적인 시세도 낮아질 거예요. 다만 저주 주말엔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 물때 사이클을 알고 어르신들도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 인파에 칠 각오는 단단히 하고 방문하시길. 저는 지방 방문 일정이 있어서 절대 소래포구는 패스합니다. 문어 같아. 낙지도 많이 보이는데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리 굵기 좀 보세요. 이건 낙지 이런 거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에? 지난 영상에서 두 종류의 사이클을 설명드렸었죠. 봄에 나오는 것들은 산란기를 맞아 대체로 씨알이 크다고요. 문어 같다, 문어. 누군가는 핸드폰을 부셔버린다고도 했다는데 이 이모는 성격 좋으시네요. 어쨌든 낙지들도 봄엔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서 회로 먹긴 부담스러워지죠. 회로는 안 되고 회로 튀긴 시기인데 너무 커. 이모도 회로는 못 먹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횟감으로는 좀 작은 걸 골라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헷갈려요. 7,000원인데 5,000원씩 4마리 2만 원. 이것도 그래도 굵직하네요. 큰 낙지는 숙회나 연포탕으로 많이 먹는데 이걸로 볶음을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식당에서 비싸게 파는 삐쩍 마른 냉동 낙지 몇 조각 들어간 것과 비교 불가죠. 집집마다 낙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낙지, 저기도 낙지. 낙지가 엄청 큰데. 젓갈용 생새우도 소래포구의 인기 품목입니다. 듬뿍 집어넣어 찌개를 끓여도 좋고 부침개를 부쳐도 맛있죠. 그리고 선도가 좋기 때문에 날로도 먹는데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참기름 등을 넣고 무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다던 생선 웅어가 나왔네요. 지금이 철인데 역시 인지도가 낮은 생선이라 저렴하게 팔립니다. 웅어 요거 한 접시 어떻게 파세요, 웅어? 행색이 좀 초라해 보여도 이맘때 기름기가 진하게 올라 맛이 좋아요. 지금은 뼈가 아주 연해서 뼈째 썰어 회로 먹는데요. 이렇게 손질된 걸 사면 그냥 숭숭 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곤 각종 야채와 가진 양념에 무쳐 먹으면 봄 입맛이 확 돌 거예요. 꽃게는 별로 없지만 대신 박하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이 녀석을 좀 먹어봐야겠는데 잔머리를 막 굴려봅니다. 이 녀석들도 지금 살이 쪄서 맛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만 더 크면 좋겠는데. 돌게 있어요, 돌게.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온 품목인데요. 바로 참소라로 불리는 핏불고등입니다. 크기마다 가격이 다른데 이런 작은 건 8,000원, 큰 건 15,000원씩이네요. 근데 이런 건 좀 큰 게 낫습니다. 너무 작은 것들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간재미들도 잔뜩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무척 저렴하게 팔리는 생선이죠. 이런 선어는 매콤달콤하게 조리거나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참홍어들도 제법 많이 보이는데요. 얘네들은 암수 구분이 무척 쉽습니다. 뭔가가 달랑달랑한 걸 보면 이놈이 수컷이겠죠? 이렇게 활기 넘치는 안전시장을 먼저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어 시장 쪽으로 살짝 자리를 옮겨볼게요. 우선 바깥쪽 점포들부터 쭉 둘러봤습니다. 역시 이 시기 주력 품목들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쭈꾸미와 꽃게, 게까지 같이 전입니다. 이쪽 시세는 어떤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15,000원이에요. 점점 싸죠? 활꽃게 가격이 난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만 원. 3만 원이요? 네, 요 한 마리 있죠. 얘는 3만 원, 얘는 3만 5천 원. 얘는 좀 큰 거구나. 이거는 2만 3천 원, 2만 5천 원. 아, 숙게. 너무 싼 건 작고 살이 없는 숙게네요. 먹을만 하겠다 싶은 암캐는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생각보다 가격이 좋은 편이네요. 참 상인들이 이렇게 직접 만져보라고 건네면 뭔가 물건에 자신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이런 액션을 너무 믿어도 안 됩니다. 의외로 저렇게 보여주는 물건의 상태가 별로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만져봐선 잘 모르기에 전 이런 걸 약간의 쇼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민꽃게가 많이 들어왔네요. 사이즈는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커다란 찌개발이 인상적이죠? 개인적으로 민꽃게는 이렇게 찌개발이 큰 것들이 좋더라고요. 횟감용 꼴뚜기 참꼴뚜기입니다. 회로 먹어도 좋지만 이걸 살짝 데쳐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특유의 단맛을 훨씬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게 한 접시 10,000원씩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명한 게 선도는 정말 좋아 보이네요. 아직까지 알이 많아요. 13,000원이요? 저 가재는요? 13,000원? 여기가 더 싸다. 역시 게까지도 많은데 이것도 이쪽이 씨알이 더 좋네요. 이날은 대체로 난전보단 이쪽 물건이 더 좋았습니다. 더러 이걸 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쏙이란 녀석은 따로 있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은 전혀 딴판입니다. 멍게 맛이 나는 갑각류라고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정말 특이한 맛이거든요. 이제 끝물인 쭈꾸미입니다. 쭈꾸미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네요. 오히려 이럴 때 천천히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즌이 끝나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 말이죠. 전통어 시장 안쪽으로도 잠깐 구경 좀 해볼게요. 와, 개걸음이 엄청 빠르죠? 축지법이라도 배웠나 봅니다.
수입 갑각류는 요즘 너무 비싸네요. 다시 동해안으로 가야 하나? 이럴 땐 동해안의 국산 갑각류가 더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홍게든 대게든 살이 꽉 찬 녀석들이 많은 시기거든요. 이맘때는 전통어 시장의 화로 수조에도 자연산 어종들이 많아집니다. 산란기를 맞아 연안에 몰려드는 어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아까 난전에서 본 광어도 그렇지만 참돔의 경우도 이 시기에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는 어종이죠. 위쪽의 감성돔도 마찬가지요. 이제 곧 산란기를 맞습니다. 자연산의 어획량이 늘면 당연히 가격도 내려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가격이 양식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대개 산란기가 임박하면 생선은 맛이 떨어지지만 아직 알집이 작은 것들이나 수컷을 고르면 그야말로 가성비 횟감이 되죠. 돌가자미는 항상 여기에 많이 들어오는 자연산 횟감 중 하나입니다. 얘는 다른 가자미들보다 산란기가 좀 빠른 편이라 그만큼 회복도 빠른데요. 이제 슬슬 다시 먹을 만큼 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돌가자미가 아니라 돌도다리로 통하고요. 살아있는 갑오징어들도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봄엔 대체로 씨알이 굵고 가격도 비쌉니다. 봄철 갑오징어는 살집이 두툼하기 때문에 회를 얇게 떠서 먹어야 더 부드럽고 단맛도 잘 올라옵니다. 간재미는 화로라도 가격이 저렴한데요. 지금 뼈가 연해서 회로 먹기 괜찮습니다. 오독오독한 연골의 식감이 재밌죠. 특히 아삭한 미나리와 함께 초무침으로 먹으면 정말 입맛 돋구기 그만입니다. 우선 오늘은 화로 쪽만 간단히 둘러봤습니다.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걸 구매하러 가야겠습니다. 아까 받았던 집으로 다시 왔어요. 암꽃게 1kg, 숫꽃게 1kg을 구매했습니다. 민꽃게도 큼지막한 놈들로 1kg 구매했고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말고 가지 몇 마리만 같이 넣어주면 안 돼요? 몇 마리만? 서비스로 게까지나 몇 마리 더 달라고 해서 받았네요. 초장집으로 왔습니다. 먼저 이건 탕인데요. 돌게와 게까지로 끓였고 된장 외에 조미료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제일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이제 건져 먹어도 되겠죠? 먼저 게까지부터. 껍데기가 단단해서 까는 게 영 번거롭긴 하다만 맛은 좋은 녀석이에요. 새콤한 초장과 궁합이 좋습니다. 살 자체에 달큰한 맛도 있고 암컷은 알도 별미라고 했었죠. 이렇게 몸통에 들어차 나른 식감이 아주 꾸덕합니다. 마치 꼭 방건조 오징어 같기도 하고 맛도 고소해서 자꾸만 손이 가네요. 이번엔 민꽃게도 건져 먹어봅니다. 지금은 요 녀석들도 몸통에 살이 꽉 들어찼습니다. 한입 콱 베어물면 짭조름한 감칠맛이 입안에 한가득 퍼집니다. 요 녀석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이 커다란 집게발인데요. 껍데기가 단단해서 까는 게 일이긴 하다만 대신 꽃게엔 없는 통통하고 쫄깃한 집게살을 맛볼 수 있죠. 다음은 매니저의 사랑 꽃게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매니저는 항상 순놈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꽃게에 알이 얼마나 들어차나 딱지 한번 열어볼게요. 평균적으로 요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터질 듯이 꽉 차있진 않죠? 그러니 이 정도 가격인 겁니다. 그래도 가성비라고 할만합니다. 맛보기엔 충분해요. 이왕 가위 드는 김에 싹 손질해드렸습니다. 돌게는 맛이 어때? 맛있어? 괜찮지? 그럼 이제 돌게를 쪄먹자. 탕에서 찜까지 넘어가 볼려 했는데 이거 안 먹히네요.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들른 곳은 역시나 호떡집입니다. 엔딩 치러 왔어요. 오늘은 악명 높은 소래포구에서 봄 제철 수산물들을 즐겼습니다. 다행히 물건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서 별다른 내상은 없었네요. 이번 주말에는 제철 수산물들을 맛보러 가까운 근교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